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29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28강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어떤 역량이 중요할지 지금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29강에서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경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을 싱귤레리티, 즉 특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귤레리티 이후의 삶은 이야기하기조차 힘든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 싱귤레리티 이전에는 인간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켜보며 하루하루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처합니다. 싱귤레리티 이전에는 선장처럼 항해하고 매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장처럼 항해하라에 대해서는 전번 강의 28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28강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선장처럼 항해하며 매처럼 결단하라 해서 매처럼 결단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가 사냥을 할 때는 하늘 위에서 먹이를 찾아 배회합니다. 아주 높이 날아서 먹이를 찾는데요. 여러 개의 먹이 중에서 사냥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먹이를 결정하면, 즉 결단을 내리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사냥을 합니다. 선장처럼 항해한다고 해서 밀려오는 파도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 매가 사냥을 할 때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에는 큰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다고 생각되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처럼 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제 유전학 연구에는 컴퓨터를 모르면 하기 힘든 영역이 현저하게 확대되었습니다. 학회 발표에 가면 IT 기업인 구글의 박사 연구원들이 대거 발표에 참여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전학 분야의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올 때까지는 선장처럼 큰 방향과 흐름을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정적 순간이 오면 기회를 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주 미리미리부터 유전학 공부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기초 체력을 잘 다지면서 나아가다가 유전학을 정말 전공해야 되겠다는 순간이 온다면, 즉 유전학으로 결단을 내린다면 그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머지않아 인간 지능은 인공지능에 뒤떨어집니다. 그 시점을 커즈와일은 2045년이라 예측했고 위르겐 슈미트후버는 2050년이라 예측했습니다. 어떤 예측이 맞을지 모르지만 빠르면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창의력이 있으면 괜찮다, 감성이 있으면 괜찮다 해봐야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차라리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때 무엇이 인간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말이지요. 어렸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꼼짝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더 나이를 먹으면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쩔쩔맵니다. 인간과 로봇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로봇이 인간에게 꼼짝 못하지만 로봇이 학습을 통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면 인간이 로봇에게 쩔쩔 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옵니다. 기계에게 학습을 시키면서 인간보다 똑똑해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모순이지요. 학습이란 똑똑해진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에 학습을 허용한다면 인간보다 똑똑해져도 된다는 허용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의 일부 기능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주사기로 쌀알 만큼 작은 반도체 칩을 손가락 사이에 통증 없이 이식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학생에게 칩을 이식하면 출석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학교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되며 신용카드가 없어도 구내식당과 자판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출석 체크, 대금 결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가장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더 유능합니다. 만약 자기가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선발한다고 해봅시다. 지원자가 행복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지 과연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했는지를 우선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과 관련된 전공을 했는지 그걸 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행복에 관한 자료, 정보, 지식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있는가, 행복에 관한 자료, 정보, 지식을 근거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즉, 방법을 아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온갖 자료, 정보,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료, 정보,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부는 열심히 농사 짓기보다는 쌀의 유전자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농사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유전자에 따라 가장 적합한 온도, 습도, 물의 양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 정보, 지식을 직접 찾으려 하지 말고 인공지능과 분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란 무엇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할 것인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쌀 농사를 학습시킨 뒤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인간의 지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생명과학 분야에서 요즘 혁명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는 분야인데 과학자들이 인간의 DNA에서 원치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내거나 원하는 특성을 DNA에 주입하는 기술을 발견했고 이미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로 뇌질환인 헌팅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니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의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며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 지능도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전자 편집 기술로 뇌를 타고난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의 뇌가 영재 수준이 되도록 유전자 편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 지능은 인공지능과 결합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자유롭게 자신의 분신처럼 사용하듯 앞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가집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인간이 될 텐데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간의 지능이 향상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잘 사용한다면 인공지능은 영원히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계속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말입니다. 설사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다 해도 인간의 지능 역시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듯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그리 쉽게 나타나리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기업을 설립해 인간의 뇌의 칩을 이식해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려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뇌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공지능과 연결되면 인공지능 플러스 알파인 인간이 탄생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인공지능에 의해 증강되고 인간의 차별화된 역량에 인공지능이 더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능력은 천재 수준에 올라서고 신의 영역에 근접하게 됩니다.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면 인공지능에 관한 대표 낙관론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견해처럼 인공지능이 인류에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잘 결합해 각자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고 믿게 된다면 이 둘이 하나로 인식되는, 하나로 결합되는 세상이 옵니다. 내가 나의 인공지능을 보완하고 내 인공지능이 나를 보완한다면 나와 인공지능이 서로 공생관계를 맺을 것이고 만약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는다면 인간적이다, 인간답다라는 개념도 달라집니다. 대화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인간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도 잘 소통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소통할 때는 인간지능과 소통할 때와 달리 논리력 일관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성을 주입받은 인공지능은 비논리적이고 일관성을 결여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지능과 똑같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두 종류의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협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과연 인공지능과 얼마나 잘 대화하고 협업할 수 있을까요? 둘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기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기계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컴퓨터에 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외국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외국어 공부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기계와 대화하기 위해 컴퓨터를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29강을 마치겠습니다. 29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3부의 9번째 주제인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경쟁할 수도 있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